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언은 유언이다 투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0월 9일 이제 한글날인데,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세종대 이제 한글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구간 세존 이거 추천 나무위키고요. 세종 조선 제4대 구간 세종 한자로 쓰면 요거고요. 1397년 5월 15일 출생 1397년 5월 15일 음력 태조 6년 4월 10일 한선부 중을방 장을동 봉군. 오늘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이고요. 즉위 1418년 9월 18일. 나이는 21살. 음력 태종 18년 8월 10일이고요. 한선부 견복궁 근정제. 오늘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450년 4월 8일 향년. 사망은 즉위 그다음에 사망은 1450년 4월 8일 향년 52세로 음력 세종 32년 2월 1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선부 선부 영흥대궁 사저 동별궁. 오늘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인근. 능묘는 영릉. 재위기간은 조선 충녕궁 1407년 11월 2일부터 1412년 6월 12일까지. 충녕대군은 조선 충녕대군은 1412년 6월 11일부터 1418년 7월 15일까지. 조선 왕세자는 1418년 7월 15일부터 1418년 9월 18일까지. 조선 제4대 구간 1418년 9월 18일부터 1450년 4월 8일까지. 음력 세종 즉위년 8월 10일부터 세종 32년 2월 17일까지 재위를 하셨다고 하네요. 세종 친필 글씨가 요런 거라고 합니다. 열성 어필. 자, 목차고요. 개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조선 제4대 구간 묘호는 세종시호는 장원 영문의 무인 선명효 대왕 희는 도 자는 원정 아명은 막동 막내였다. 생애 즉위 전 조선 건국 후 태어난 첫 임금으로 조선이 건국된 해인 1392년 5년이 지난 1397년 5월 15일 음력 4월 10일 당시 전왕군이었던 태종과 정령옹주였던 원경왕후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1408년 12살에 충녕군에 보내졌고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후 12년 뒤인 1412년에 대군으로 진봉되었다. 어릴 적부터 이미 될성부른 떡잎으로 보여 한 번 잡은 책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었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고의 독서광으로 병이 나앓고 있을 때도 주장 책을 읽으려 들었으므로 건강을 해칠까 걱정된 태종이 방 안에 서책을 모조리 압수했으나 병품 뒤에 숨겨뒀던 구소수관이라는 책 하나를 붙잡고 바르고 닳도록 읽었다는 얘기는 아름아름 퍼져 있는 이야기. 조선에서 왕을 세자는 왕이 되면 그만이지만 그 외의 왕자는 일개 왕실 종칠일 뿐 능력을 이용한 정상적인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충녕대군의 재능이 안쓰러웠던 태종은 아들의 취미생활을 정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한다. 덕분에 한문은 물론 미술, 음악, 수석까지 다양한 부분을 섭렵했고 오히려 대군이었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으므로 다양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대군으로서의 유복한 생활이 다재다능한 왕으로서의
실력을 키워주는데 복이 된 셈이다. 아버지 태종은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차지하며 왕통을 바로 세우려고 했으나 결국 자식 농사가 되지 뜻대로 되지 않아 장자 계승의 원칙을 버려야 했다. 태종은 양녕대군을 계속 왕위에 올리려 했지만 양녕대군의 계속되는 망나의짓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의한 사실이다. 장자 계승의 원칙을 버린 삼국사 최고의 성군이 나왔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다. 태종이 상왕으로서 왕위에서만 물러나 세종의 보호자 후견인 역할을 해준 것도 신의 한 수였다. 보통 위인전에서는 세종대왕이 대군 시절 사심없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태종의 눈에 들어 왕이 된 것으로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자신에게 대권이 올 가능성을 인지하고 야심차게 행동했다는 근거가 여러 있다. 첫째로 양녕대군과 기행과 방탕으로 입지가 약화되어 가고 있을 때 맞추어 충녕대군이 공적인 자리에서 촌명함을 드러내었다. 이때마다 어김없이 태종이 세자와 비교함과 동시에 칭찬하고 신하들이 역시 칭찬하는 분위기로 흘렀고 이는 세자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다. 둘째로 세자의 망동에 대놓고 직언으로 강하기로 하였다. 매형인 200간이 거느린 기생을 세자가 데려가려 하자 한 집안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꾸짖으며 할머니의 제삿날에 소인배들하고 어울려서 놀다니 이건 뭐 할머니의 제삿날에 소인배들하고 어울려서 놀다니 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 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또 한 번은 갈고 닦으라고 충고했으며 옆에 있는 신하들도 충녕대군의 말이 맞다며 모두 세자를 욕하는 등 세자의 속을 있는 대로 긁어댔다. 한 달 뒤 열받은 세자가 태종에게 그래봐야 말만 번지르르 하지. 충녕은 심약한 놈이 틀림없다고 헐뜯자 태종이 충녕 그 아이가 겉으로는 유약해도 결단력에서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다 라고 오히려 두둔했다. 대충 보면 알겠지만 누구라도 욕할 짓만 세자만 골라야 됐으며 세자가 여기서 충녕의 조언을 듣고 선정하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폐세자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나타난다. 셋째가 아주 결정적이다. 충녕대군은 자신의 집에서 1차 왕자의 난 당시에 살해된 남은의 형이자 태종이 즉위하는데 큰 곳을 세운 남제에게 연애를 베풀었다. 연희 도중 남제가 갑자기 충녕대군에게 제가 예전에 잠저 시절의 주상께 한문을 검했더니 왕이도 못 있는데 한문은 해서 뭐합니까? 라고 하셔서 임금의 아들이라면 왕위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군께서 한문을 좋아하시니 기쁩니다 라는 말을 했다. 이때 남제와 충녕대군 두 사람만 있던 것도 아니고 연애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당시의 상식으로는 꾸짖고 연모로서 고변하는 등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지만 충녕대군은 그냥 태종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냈고 태종은 그 늙은이 가감하거나 하고 웃을 뿐이었다. 만약 충녕대군이 이를 꾸짖고 부왕에게 고발했다면 남제는 을금부에 끌려가 실컷 메타작을 당하고 모기나라가 유배될 정도의 매우 위험한 언행이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석이든 공석이든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할 수도 있는 것이 전근대 왕조의 정치판이다. 하물며 왕제가 보는 앞에서 내놓고 꼬드겼으니 조금만 삐끗했어도 남제는 물론이고 충녕대군까지 싸잡아서 연못죄를 의심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상의 일화들을 살펴볼 때 충녕대군은 분명히 왕위의 욕심이 있었다. 원래 집안을 이어야 할 장남은 인간 말종이고 어차피 장남이 아닌 이상 차남인가 산남인가는 상관이 없으니 세자 자리 멀리 봐서 왕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교 사회에서 양대 계승 명분 중 적장자 계승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건 택현인데 이건 말 그대로 어질고 현명한 일을 선택한다는 뜻이라 둘째든 셋째든 상관이 없었다. 여기에 더해 차남인 효령대군 역시 왕위에 대한 욕심을 내보인 저왕은 없기에 절대로 결격 사유가 있는 대군을 제하고 보면 장유 유서로 보나 택현으로 보나 삼남밖에는 답이 없었다. 양년의 비행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을 정도로 심해지자 태종과 중신들도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을 전폭 신뢰하는 모습이 기록에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명나라의 사신인 황엄조차도 충녕대군이 부왕처럼 연명하니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고 실제로 조선에서 새로운 세자를 봉해달라는 표문을 명나라에 전하자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는 것이라고 바로 알아맞혔다. 따지고 보면 건국 초기 시절이라 아직 적장자가 왕위에 오른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막lem이거나 야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왕위 계승자로 지목되거나 왕위에 오를 수도 있던 시대였다. 할아버지 태조가 고려 왕실의 옥새를 빼앗아 조선의 초대 국왕으로 등극한 바가 있고 아버지 태종도 첫 번째 왕자로 왕위 계승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가 왕자의 난 두 번으로 결국 국왕으로 등극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장자 계승을 명분으로 1차 왕자의 날을 일으켜 국왕에 오른 부왕 태종은 두려웠는지 틈틈이 현재간의 우애를 담보하는 한편 왕이 적장자 승계의 원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확립시켜 왕권 다툼의 예방과 왕권 안정을 도모하고 싶어서 세자의 계속된 비행에도 누구보다 장남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왕위를 물려받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신처럼 왕자를 노리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유혈투쟁을 하는 꼴은 부모 입장에서도 보기 싫었을 것이다. 원경하고 민씨 역시 형제 간의 고륙 상징이 두려웠는지 세자를 패하고 충녕대군을 새로운 국본으로 삼는 일이 끝까지 반대했다. 문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세자는 계속 태종의 눈밖에 어긋나는 짓을 일삼았던 것. 이런 와중에 충녕대군은 태종에게 세자의 행동을 고자질하는 등 세자를 압박하면서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범진다운 행실을 보여주면서 태종과 신하들에게 전술을 땄다. 세종의 직일이 쓰여졌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후에 양녕대군은 패해지는 세자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자신의 촌명안을 드러내는 사실은 조선 완조실록에도 그대로 수록하고 있었다. 이거 너무 길어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재위기간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지 2달여 만인 태종 18년 8월 10일 전격적으로 양해한다. 태종은 재위기간 수시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의한다는 쇼를 벌이고는 신하들은 그때마다 찬바닥에서 절을 하며 말리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 신하들은 이번에는 또 얼마나 선의 파동이 오래 가려나 했는데 태종은 세자에게 인근이 즉위식 때 입는 면복을 입혀 신하들 앞에 내보냈다. 당연히 왕의 복장은 왕만 입을 수 있었다. 선의를 반대하여 뜰에 나아가 엎드리던 신하들도 면복 차림의 세자를 보고 군말 없이 조복으로 갈아입고 세종의 즉위식에 참석하였다. 이는 불완전한 셋째 아들의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태종 자신의 남은 영생을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은 세종 4년 1422년 죽을 때까지 4년간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세종은 태종이 죽은 뒤에야 진정한 조선의 국왕으로 거듭났다.
태종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잡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첫 작업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로테스크했다. 태종은 세종의 처가인 심씨마저 멸문했던 것인데 선이 직후 신혼을 영의정과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영라 사신으로 임명하며 심을 실어주는 척 안심시켰다가 시답잖은 사건을 끄집어냈다. 이른바 강산이 사건으로 병조 참판 강산이 군사 부분의 일을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 보고하자 그를 친히 군문에 한겨도 관노로 보냈다. 태종이 이미 왕이 30살이 될 때까지 내가 맡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제목. 그가 태종을 아주 오랫동안 모셔온 공신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형벌이다. 아 힘들어. 제위 9년 5월 박연이 경기도 남양에서 나는 옥으로 편견을 만들었다. 이제까지 편견은 중국에서 소입해서 사용했는데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9월 어린 왕족들의 교육을 위하여 종학을 세웠다. 교육 내용이나 수준은 성균관과 비슷했으리라 추측한다. 제위 11년 1429년 2월 주종소를 설치하여 평종을 벽식대로 만들게 했다. 5월 정초등이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6월 돌을 던지는 공사인석 척구대를 폐지하고 단오때에 행해졌던 돌 던지는 놀이 석척키를 금지하였다. 이게 그 오랜날에 그 유명한 그 석전이 됩니다. 예. 석전이에요. 이게 석척키가 이게 7월 신라 고구려 백제 10조묘에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제2신년 1430년 2월 농사직설을 발표했다. 10월 공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12월 등에 매질을 가하는 편배를 금지했다. 청동 활자인 계미자가 고르지 못함을 인식하여 제위 2년 1420년 경자자 제위 16년 1434년 갑인자 제위 18년 1436년 병진자 등을 주조해 활판 인쇄 기술을 더욱 발전케 했다. 제위 19년 장영실 이천 등에게 앙부 일구 자경루를 만들도록 했다. 여기서 이제 추국이 알죠 여러분. 그 추국이는 사실 장영실이 만든 게 아니라 문종이 만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체크. 그리고 세종 8년 2월 한양 대화재가 발생했다. 세종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훌륭하게 후속 대책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조선 500년 동안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 아닌 평시에 발생한 재난 중 한양을 가장 크게 파괴한 재난이었다. 시작은 1426년 2월 15일의 화재였다. 이날 경시서와 북종의 행랑 106간 항선부 중부의 인가 1630호 남부의 350호 동부의 190호가 불이 탔다. 당시 세종과 세자는 군사훈련 간무를 위해 강원도 행선에 있었으므로 준전이 소원 왕후가 대응을 참관하는데 금성대군은 임시한 상태로 화재 진압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정옥서와 횡란팔관 민가 200여 호가 불탔으며 보신각 종루까지 불탈 뻔했으나 간신히 제압하였다. 세종은 16일에 급보를 접하고 19일 한양에 돌아와서 아내와 교대에 대응을 지휘했다. 큰 화재는 잡혔지만 소소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이를 턴타 도적들이 기습을 부리는 등 재난이 끝나지 않자 세종은 계속해서 대책을 수립했다. 부상자의 치료와 이재민에 대한 식량의 배급 등 1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금화 동함을 설치하고 가옥의 계량 및 지나치게 좁은 도로를 정비해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붙어있는 가옥을 적당히 이격시켜 다시 짓도록 조치함과 어울러서 한양의 도시 구조를 바꿔놓았다. 이거는 여러분 읽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읽으세요. 말년 어린 시절부터 한문에만 전념한 데다 20대 초반부터 왕위에 올라 열정적으로 국정을 돌보았고 육식을 즐겨하는 데다 특별히 몸을 쓰는
강무 등을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익히 알려진 대로 비만에 각종 선인병을 달고 있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고 제2후반기에 들어 각종 질병에 자주 시달려서 병석에 누워 정물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으로 제24년 1442년부터 세자향에게 국정을 대리청천케 했다. 국정에서 물러난 세종은 이 시기부터 좋은 온천에 들러 요양을 하고 유명사찰을 찾아 먼저 떠난 자식들의 면복을 비는 불사를 일으켰는데 훈민전 창제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제25년 1443년 세종 훈민정음을 참제했다. 제26년 1444년과 27년 1445년 오남 관평대군과 칠남 평원대군이 연달아 죽더니 제28년 1446년 왕비 소원왕후마저 먼저 죽고 말았다. 영행은 가족들의 죽음에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제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세손 단종의 앞날을 부탁했다. 제위 32년 1445년 그는 대왕님은 결국 음력 2월 17일 영음대군 집 동별궁에서 향년 52세로 사망하였다.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능호는 영능이다. 조선고아 쪽 최고로 제위 중 사망한 국왕이다. 업적. 저 마지막으로 훈민정은 안 나와가지고 저 위키백과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한 업적 중 하나가 대마도 전벌. 고려 말부터 지속된 외구의 노략질 문제는 처음에는 회유책을 써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 하지만 무로바치 막부의 전국적 통제에도 외구의 남해안 노략질은 줄어들지 않았다. 1419년 세종 1년 외구가 침입하자 그해 6월 19일 이종무를 삼도 도절제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새 삼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들과 저항 227척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거제도의 마산포를 떠나 외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잠복해야 하였다. 열흘 후 대마도의 도주가 함복하였다. 이때 이종무는 외구에게 잡혀갔던 조선 사람과 붙잡혀 있던 명나라 사람도 구출하였다. 조선군은 대마도의 함복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후 대마도지의 강청을 받아들여 1426년 세종 8년 내이포, 부산포, 연포의 3포를 개항하고 1443년 세종 25년 개해약조를 체결하여 세견석 50척 세사미도 200석으로 무역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전책으로 외구를 너그럽게 포용함으로써 노력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실제로 이 같은 전책은 14세기부터 지속된 외구의 침입은 삼포 외란이 발생하기까지 약 100여 년 동안은 소강 상태를 보였다. 사군 육지 개천은 이제 세종대왕님이 이제 여기 이제 이쪽을 먹어가지고 이쪽 사군 요 육진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를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 한반도가 이렇게 호랑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훈민전을 참제하고 이제 끝낼게요. 훈민전을 만드는 전책을 추진할 때 세종은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추진하거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극비리에 추진함으로써 반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훈민전 창제의 백성을 교화하거나 왕조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1420년 세종 2년 중앙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정책연구기관으로 공주간의 집현전을 설치하여 그들을 일반 관리로 우대하였다. 1443년 세종 25년 세종은 백성들이 당시에 문자인 한자를 쉽게 배우지 못하며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친히 28개의 글자를 창제하였다. 글자의 모음은 은양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으며 장은 오행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백션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때 그게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한자 못 읽는 백성들을 이제 까막눈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읽혀 날마다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1446년 세종 28년 9월 29일 훈민정음을 반파하였고 예조판서 전인지가 서문을 작성하였다. 끝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한글날 보내세요. 안녕.